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일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대한민국에서 연금 고갈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선 초고령 일본 사회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겪으며 새로운 현상, 문화,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년과 연금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책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놀라게 한 45세 정년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정년 연령을 70세까지 끌어올리는 등 고용 연장 정책에 여념이 없었다. 정년 연장이 대세인 이런 상황에서 한 유명 기업 CEO가 온라인 강연에서 45세 정년제를 제기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그해 9월 초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 홀딩스 사장은 경제 동호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는 코로나19 수습 이후 일본 경제의 활성화 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흔히 있을 법한 온라인 강연이었지만 여기서 문제의 발언이 터졌다. 45세 정년제를 도입해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니나미 사장의 45세 정년제 주장에 대한 배경 설명은 이러했다. 45세는 인생의 분기점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재고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기초한 제도다. 이제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로 대표되는 일본의 고용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45세의 정년제는 인재가 성장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촉진시켜 회사 조직의 신진대사를 좋게 할 것이다. 니나미 사장의 발언 취지는 조기 정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 평생 한 기업에 안주하지 말고 스타트업 같은 새로운 기업으로의 도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길러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사회적으로는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계속 구닥다리 종신고용제를 유지해서는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만들어 인재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니나미 사장의 충정의 발언은 SNS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는 악플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보통 사람이 45세에 이직한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주택 대출금 갚아야지, 아이들 학비 내야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에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 아니냐? 회사의 신진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부터 사장을 그만둬라. 산토리 불매운동을 외치는 네티즌들이 나올 정도로 니나미 사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결국 니나미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을 해명해야 했다. 절대 사람을 자르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정년이라는 말을 쓴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니나미 사장이 내각의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회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부도 해명을 요구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일본의 45세 정년제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조기 정년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12년 7월 초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에게 제출된 보고서 하나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기적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 내각이 2050년 일본의 새 국가상을 마련한다며 담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에 전문가 모임 국가전략회의가 국가 프런티어 구상을 총리에게 보고했는데 그 속에 40세 정년제가 담겨 있었다.
국가전략회의 보고서의 40세 정년제 취지는 이러했다. 60세 정년제는 기업 내 인력을 고착화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저해한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관리직 나이인 40세에 정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40세를 중간 기점으로 해 이후 75세까지 일할 능력을 재충전하자. 그러면 구성원의 생산성이 올라가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40세가 되면 새 커리어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보장과 실질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발안자인 야나가와 노리유키 당시 도쿄 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40세가 되면 모두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20년을 기본 계약 기간으로 하고 각자 사정에 따라 연장하면 된다. 지금 일본 사회는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는 순간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거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 정년제라는 틀 때문에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 나서면 새로운 고용시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고독한 불안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유휴 인력인 사내 실업자에게도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 100세 시대를 살면서 20대에 대학에서 고작 몇 년 배운 것만으로 평생을 써먹을 순 없다며 20에서 40세, 41세에서 60세, 61세에서 75세로 20년씩 세 구간으로 나눠 인생에서 두세 번 정도의 전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40세 정년제라는 정책적 도발 역시 커다란 비난에 직면했다. 반발의 내용도 이번과 똑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이 불안한 데다 자녀 교육비 등 한창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한데 무슨 새 출발이냐. 기업의 사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2년 여름 열도를 달군 40세 정년제는 거센 비난 속에 수면 아래로 잠겼다. 45세 정년제 파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당시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가 100세 인생 시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헌옷이라는 40세 정년제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45세 정년제 논란에서도 거센 악플만큼이나 니나미 사장의 발언에 동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SNS 선플도 많았다. 현재 일본의 고용제도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고령자 정년 연령 상향이다. 지금까지 일본 노동자는 부업이나 겸업의 형태로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후생 노동성의 취업 규칙 모델에는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업,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그 규정이 삭제됐고 노동자는 근무 시간 외에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부업, 겸업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를 위해서다.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 이후 많은 회사에서 부업과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고령자 정년은 2014년 65세로 연장된 이후 2022년 4월부터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제도가 시작됐다. 또 선택적 주 4일제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많아도 연금 안 깎습니다. 은퇴자 연금 감액제 폐지. 일본 정부가 일정 이상 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수정에 손을 댔다. 연금 감액 조치가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폐지를 목표로 추진했다가 삭감 기준액을 높이는 선에서 조정했다. 과거에는 월 소득이 28만 엔을 넘으면 연금액의 최대 절반을 깎았는데 2023년 4월부터 이 기준액을 48만 엔까지 끌어올렸다. 연금 수급자라도 월 48만 엔까지의 근로소득은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60에서 64세가 약 88만 명, 65세 이상이 약 36만 명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로 이들의 연금 감액분 약 1조 1천억 엔의 국가연금 지급액이 억제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감액분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령자 취업을 유도하려는 데에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 사회를 계속 떠받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한 명이라도 더 일터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75세 이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연금법 개정도 단행했다. 이 정책도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현역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기존 제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급 개시 시점을 60에서 70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액은 65세를 기준으로 앞당기면 줄고 늦출수록 늘어난다. 일본 재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70세 이상의 고용자 수는 2017년 기준 1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면 일하면서 사회보험료를 내는 고령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제도 손질을 통해 고령자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령자가 노동 현장에서 귀하신 몸 대접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하고 싶어도 직업을 갖지 못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22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리크루트 잡스가 600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세 이상 시니어층 채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고령자는 채용하기 꺼려진다는 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된다. 일본 총무성이 2018년 65세 이상 취업자들의 업무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청소직이었다. 청소 업무 종사자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이 숫자는 2012년인 6년 전보다 22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음식 조리와 간병 요양 관련직에서 고령자들의 존재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도 안정된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수입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70%를 넘었다. 비정규직을 연령과 성별 비율로 따져보면 여성의 경우 15세에서 64세가 54%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무려 81%에 달했다.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어떻게든 일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여성과 고령자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요즘 풀타임보다 주 2, 3회 근무하는 시니어들의 채용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일거리를 찾는 고령자들의 인식이나 태도 전환에 대한 주문도 많다. 일본 전문가들은 기존 분야의 일을 피하고 과거의 자신의 얽매이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일에 눈을 돌려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과거의 경력이란 그 당시 조직 안에서 통용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커리어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까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미래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변화를 위한 노력은 분명 있겠지만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초고령 사회의 신풍경과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암울한 미래상도 있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려는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